네, 반갑습니다. 와, 많이 보여주셨네요. 네. 실은 제가 보통 강연하는 것들은 IT 쪽에 강연을 많이 해요. 예, 제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가상현실 산업이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상현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작년과 재작년에 한참 매스컴에서 떠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국가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명제 아래 13가지의 신기술을 앞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뽑혔던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가상현실 회사를 미국에서 하나 창업했었어요. 공동창업도 있었다가 그 회사가 페이스북이라는 회사한테 2조 3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월급쟁이로서는 받지 못할 돈을 제가 받고서는 나왔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 김민기 건축인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아메 사업이라는 것을 전달받으면서 아메 사업도 같이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눈 것들은 아메 이야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 전에 요즘 계속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실은 뭐 많은 분들이 매스컴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특히 여러분 제가 처음 단어가 수학체감 법칙에 의한 했는데 혹시 수학체감 법칙이라는 말도 아시나요? 네, 실은 알기가 쉽지 않은 단어예요. 이것도 대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전공이 경제학이었다라고 하면 경제학용어로 들을 만한 단어인데 제가 좀 어려운 좀 주제이긴 하지만 최대한 쉽고 좀 재미있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 전에 분명히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3차가 있었겠죠. 그쵸? 근데 산업혁명이다 라고 불렸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혁명, 그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핵심 기술들. 네. 1차 산업혁명은요, 증기기관의 발전, 증기기관. 처음으로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혹은 동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 뭔가 새로운 에너지원이 생기고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첫 기술이었어요. 증기기관의 발전. 그게 한 100여 년 정도가 유지되다가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이 나왔던 것이 바로 전기와 내연기관의 발전입니다. 예. 여러분 쓰시는 전기. 예전에는 막 열심히 막 땔감 빼고 막 석탄 부어서 물을 끓여갖고 물에 그 증기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전기만 딱 꽂으면 모든 걸 되는 시간 맞죠? 그러면서 2차 산업 때 가장 큰, 그러니까 1차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던 굉장히 간단한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간단한 노동력들을. 2차 때는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체계가 그래서 같은 것들을 이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 거고 저희가 현재 살고 있다고 하는 3차 산업혁명 때는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회사 근무하시는 분이나 심지어 집에서 계시는 분들도 집에 컴퓨터 없는 집도 없죠. 그렇죠? 인터넷 안 하시는 분은 없죠. 요즘 내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세요? 내 컴퓨터는 네트워크 연결 안 되니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가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저희가 지금 한참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4차는 뭐냐? 실은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의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써요. 예, 그 사람이 자기 책 팔려고 한 것도 있긴 할 텐데 그 사람이 쓴 책도 있고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기술이 이 형을 가지고 올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걸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술들이 뭔가를 가져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지 4차 산업혁명이 아직 우리 몸에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뭐가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증강, 가상현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을 뿐이죠. 아직 그 기술들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기술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기술에 대해서 알기 힘들잖아요. 그죠? 기술이 뭔지 특히 내가 종사하는 분야가 그런 분야가 아닐수록 실은 그냥
매스만 떠들고 있고 뭐 그런갑다 이런 게 오는갑다 이러고 있는 거지 실은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분명히 있어요. 기술은 몰라도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가치. 무엇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의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어렵지 않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생산성 증대. 예.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이 공장이든 나의 삶이든 나의 생산성을 증대를 하기 위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산업혁명이 하는 가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뭐냐면 비용 절감.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싸게 할 수 있도록. 즉 산업혁명은 생산성의 증대와 비용을 절감하는 두 가지의 가치를 어떠한 기술이 이루었는가가 핵심 가치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1차는 증기관이 나오면서 우리가 간단한 노동력, 사람이 잠잘 때도 기계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생산성의 증대와 비용 절감을 가져온 거겠죠. 2차 때는 대량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생산력을 더 늘리고 또 그만큼 비용도 절감했겠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도 인터넷도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그 은행은 무조건 가는 곳이었잖아요. 그죠? 아침 9시에 열어서 4시면은 끝나니까 뭐 돈 찾아야 되는데 막 못 찾는 사람들은 힘들었잖아요. 다 요즘은 텔레뱅킹, 인터넷이 다 되죠. 그죠? 그래서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대를 이뤘단 말이죠. 그러면은 4차 때는 어떠한 기술들이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비용 절감시킬 것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해당 기술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떤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정해서 따라서 나의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지금 당연한 겁니다. 물론 지금의 나이대가 50대이신 분들 혹은 60대이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크게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인생 거의 다 사셨고 이상한 말이 죽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인생 나이. 그죠?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의 나이. 예. 죽음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나이는 50세이신 분들이나 60세이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강제적으로 회사에서 나가셔야 되니까 나가기 싫어도 그죠? 그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그러한 분들에게 삶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 민감도가 떨어져도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20대와 30대 분들은 바짝 긴장하셔요. 바짝 긴장. 예, 왜냐면 내가 한참 돈을 벌어야 할 나이에 이 기술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그 어떠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TED에서 나온 영상이고 올리비에 스칼라르라는 사람은 그 3대 컨설팅 펌 중에 하나인 보스턴 컨설팅에서 다니는 회사입니다. 이 사람은 제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제조업이 3차 산업혁명이 지금 사는 이 제조업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It's not as if we've done nothing with manufacturing since the last revolution. Actually, we've made some pretty lame attempts to try to revitalize it. But none of them has been the big overhaul we really need to get us going again. For example, we've tried to relocate our factories offshore in order to reduce costs and take advantage of cheap labor. Not only did this not inspire productivity, but it only saved money for a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cheap labor didn't stay cheap for long. Then, we've tried to make our factories larger, and we specialize them by product. The idea was that we can make a lot of one product and stockpile it to be sold with demand. This did help productivity for a while, but it introduced a lot of rigidities in our supply chain. Let's take fashion retail. Traditional clothing companies have built these offshore, global, rigid supply chains. When fast fashion competitors like Zara started replenishing their stores faster from 2 collections a year to 1 collection a month, none of them has been able to keep up with the pace. Most of them are in great difficulties today. Yet, with all of their shortcomings, those are the factories we know today. When you open the doors, they look the same as they did 50 years ago. We've just changed their location, their size, the way they operate.
Can you name anything else that looks the same as it did 50 years ago? It's crazy. We've made all the tricks to the model that we could, and now we hit its limits. 자,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3차가 줄 수 있는 생산력의 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의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예.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내가 최종 수확물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처음에 투자했던 내용이 내가 투자한 내용보다 수확이 많이 안 됐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 내가 시간을 투자할 경우에 보통 우리는 이렇게 가길 원하죠. 그래프가. 그렇죠? 기하수로 빨리 성장 좋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내가 그만큼 투자를 해도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의 연봉도 볼까요? 내 연봉이 이렇게 가시는 분. 내가 지금 회사의 부장이고 뭐 과장이고 뭐 차장인데 내 연봉이 이렇게 갔다 하시는 분. 아마 대부분 이렇게 갈걸요? 예, 그쵸? 뭐냐면 그 직에 올라가도 그만큼 내가 생산성과 비용 절감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하고 회사가 그 정도를 제공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기술이 항상 나의 업무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저희가 본다 그러면 이분 아시죠?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당선될 때 이런 말 했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걸 어떻게 다시 미국을 부흥시키느냐? 모든 제조업을 다시 미국을 가지고 온다 였거든요. 예. 근데 아까 올리비에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을 경우에 제조업 자체가 우리가 비용을 더 줄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해외로 다 보냈었잖아요. 다시 가지고 오면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비우셨어요. 예. 야, 아이폰, 여러분 쓸 수 있는 아이폰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거 미국에서 만들면 값이 거의 2배가 뻥충 뛴다. 시장성이 안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실까요? 아디다스라고 하는 독일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가. 이 브랜드가 이런 팩토리를 만들어냈어요. 소리가 안 나요. 네. 저희 어떤 컨셉이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아디다스에 가시잖아요. 그럼 아디다스에서 뭘 하느냐? 신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신발의 시술을 재요. 평발이십니까? 그냥 일반 발이십니까? 나의 그 볼이 좀 넓습니까? 혹은 여러 가지를 다 재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보내요. 그럼 공장에서 10시간 만에 만들어져요, 이게. 나만의 신발이. 지금의 우리가 2차 산업혁명 때 겪었던 것은 똑같은 신발을 굉장히 빠르게 만든 다음에 싸게 팔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신발 좀 신어야 내 발이 좀 편해져요. 처음 신으면은 겁나 아파 막. 특히 여성분들 힐 신으면 뒤에 까죠. 그죠? 앞에 볼이 좁아서 나중에 오래 신으면 발가락 모양도 휘어 막 그러죠. 그죠? 가죽 신발 신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나올 신발들은 내 발에 편하면서도 맵시가 날 수 있는 신발이 단 10시간 만에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어디서? 그 나라에서. 그러면은 그 물류를 보내기 위해서 얘네는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서 항공기로 이동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럼 유통이 굉장히 단순화가 되겠죠? 가격도 싸지고.
근데 거기에 인간은 없어요. 인간이 굉장히 최소가 돼요. 최소화. 예.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신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했던 노동력들이 사라진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엇을 위해서? 생산성의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예. 산업혁명이 불러오는 것은 바로 두 가지의 가치를 불러오는 거고, 그 기술들은 이렇게 바뀌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모든 공장 다시 미국으로 라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예. 인건비가 높아져도 관계 없어진 거죠. 사람은 자르면 그만이니까. 기회가 대신하니까. 그죠? 자, 우리가 또 하나 보실 것은, 저는 이제 70년대 후반 태생이에요, 나이가. 저희가 자랄 때에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 오셨어요.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어라. 그래서 변호사가 되어라. 혹은 뭐 판사가 되어라. 혹은 회계사가 되어라. 혹은 의사가 되어라. 예. 일명 사자 직업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부모이신 분들, 그죠? 저랑 비슷하게 부모이신 분들, 자녀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아이들한테? 똑같이 하시나요? 학원에 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스카이 대학 가라. 얘기하시나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하시나요? 지금? 그것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메시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인공지능의 시대. 지금의 인공지능의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컴퓨터 칩의 발전에 의해서. 예. 저렴한 전력으로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컴퓨터 칩 발달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사고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인공지능은요, 바보였어요. 옛날에는 제가 막 고양이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고양이 사진을 100만 장을 막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장에서 그 100만 장 안에 들어가는 고양이는 고양이다 라고 컴퓨터에 얘기했었는데, 그 100만 장 안에 못 들어가는 고양이는 뭔지 몰랐거든요. 옛날에 인공지능은.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사진을 보고 고양이의 특성을 파악을 해요. 그러면서 고양이는 귀가 이렇게 생겼고 눈이 이렇게 생겼으며 그걸 파악을 해서 100만 장을 학습을 시켜요. 그럼 100만 1장이 나왔을 때에 전혀 다른 기분을 하더라도 그 특징만 보고서 고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즉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렇다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 혹은 검사, 판사, 이들이 하는 일은 저희가 인간이 벌 수 있는 돈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죠. 비용과 생산성이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에요, 실은. 왜냐면 내가 어떤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만약에 변호사를 찾아가요. 변호사가 팀을 구성을 해요. 그럼 팀이 막 판례를 찾아요. 해외에서 판례를 찾아서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내는데 기간이 막 일주일, 복잡한 건 몇 년도 걸리거든요. 예. 그때 회사는 그 비용을 막대하게 지불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인공지능은 몇 시간 쓰는 몇 시간이나 DB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법적 소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공지능 변호사를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비싼 비용에 인간 변호사 쓰시겠어요? 그죠? 게다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요즘은 그래서 IBM 왓슨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형 로펌에서 활동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의 변호사와 싸워야 돼요. 근데 인공지능 변호사는 가격이 거의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대학교 보낸다고, 로스쿨 보낸다고 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썼겠죠. 그죠? 그러면은 회사는 생산성과 비용 절감성에 의해서 법조인에 대해서는 이러면 최소화시키는 걸로 갈 거예요. 비싸니까. 자, 여러분들 의사도 볼까요? 의사? 제가 비형 만성간염이라는 질병을 갖고 태어나서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갈 때마다 부킹을 reservation 예약을 하죠. 그죠? 그럼 부킹 말고 예약을 하죠.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저는 분명히 9시에 예약이 됐는데 9시 반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워낙 진료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딱 들어가잖아요. 5분밖에 못 봐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뭐 CT 검사하고 뭐 피 검사하고 결과를 다 보시면서 지난 6개월 전보다 지금은 뭐가 나아졌네요. 뭐 지금은 뭐가 안 좋아졌네요. 이렇기 때문에 뭐 약을 쓰셔야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고려해드리려고 딱 5분 듣기 위해서 저는 병원에 가서 대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그 많은 사람을 뚫고 가잖아요. 근데 IBM 왓슨은 그런 데이터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게다가 병원에서 제가 뉴욕 찾아가서 IBM 왓슨 때 가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아과, 내과, 뭐 여러 전문의가 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문의의 모든 의견 소리를 듣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내과의 소견으로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외과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막 여러 가지 겹치는 것도 많거든요, 이들이. 근데 그런 의사 소견서를 IBM 왓슨은 단지 몇 분만이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리고 금융도 마찬가지. 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공지능이 직접 투자한 상품이 인간이 투자한 상품보다 수익이 높은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인공지능은 모든 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우리는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도 들어야 되고 어디 가서 읽어야 되고 우리가 부족한 속도보다 얘네가 빠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직장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풀어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직업이에요. 그 이야기는 과거의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명의다. 내가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다. 내가 굉장히 훌륭한 브로커다. 라는 것은 그만큼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은 죽지도 않고 인간보다도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는 빨라지면서 컴퓨터도 빨라지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은 지금의 자식에게 변호사가 되라 혹은 의사가 되라 혹은 회계사가 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보다 생산성이 높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슈퍼휴먼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우리의 생활의 변화입니다. 네. 불가항력적이에요.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생산성 증대와 비용 절감성을 어떻게 뜻인 간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고 회사라는 조직은 돈을 버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용 절감과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쓰려고 그러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인간 쓰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 운영하고 있고 15명의 직원이 있는데 요즘 머리 아파 죽겠어요. 날씨가 춥죠? 골골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병가 내고 중간에 회사 뭐 오늘 쉬겠다고 그러고 반차 내고 생산성 비용 절감성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인간이라는 조직이. 진짜로. 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악덕 세상처럼 어디가 이래야지 나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종사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산업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빠르게 연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은 거의 더 어려워질 거란 말입니다. 예전에 같은 직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유튜브라든가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여기 나오면서 신규 직장 생기고 있죠. 네. 하지만 예전의 가치를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4차 산업혁명은 예전의 가치들을 빠르게 바꿔나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는 인간은 필요 없는 세상이 온 거예요.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 노동에. 네.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 특히 20대, 30대 분들은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예, 부의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했죠. 그죠? 어느 나라든 간에 2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그죠? 요즘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혹시 배달의 민족 쓰시나요? 아마 20대, 30대는 배달의 민족 많이 쓰실 거예요. 배달의 민족은 어떤 플랫폼이냐?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연결과 공유를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전화 걸어서 여기 어딘데요? 뭐 짜장면 한 그릇에 탕수육 하나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띡띡띡띡 누르고 결제만 딱 하면 알아서 오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럼 배민은 어떻게 수익을 얻느냐? 여러 소비자를 마케팅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 레스토랑의 오너들을 다 끌어들여서 내 거 쓰게 만드는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비트코인 요즘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죠.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세요?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 지금 여러분들 은행 거래하실 때는 내가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뭐 여러 은행 있죠. 우리은행, 그죠? 거래하실 때는 중앙식 거래예요. 모든 정보를 은행 거래에 가지고 있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은행이 만약에 털려버리면 돈 날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은행에서 정보를 갖지만 비트코인은요 모든 거래자들의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홍길동이가 서동일이 김민기한테 돈을 얼마큼 줬다는 것에 대해서 매 10분마다 여러분들 장부 다 한 명 한 명에서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동일이 김민기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과반수가 인정을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누가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암호화폐는 그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이 아니라 탈중앙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공유의 경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중국의 알리바바 기업은? 타오바오라는 그 쇼핑몰이 있어요. 타오바오. 거기에서 생산자가 자기 생산 제품을 올립니다. 타오바오에. 그러면 소비자는 그걸 사요. 근데 타오바오 돈을 어떻게 버느냐? 바로 그 광고로 광고. 내가 타오바오에서 그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산 무가 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얘가 물을 샀으니까 옆에 광고가 뭐가 나오냐? 고춧가루 광고. 그 다음에 이 큰 대야 광고. 이렇게 해서 내가 추가적인 구매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광고가 나와요. 네. 하지만 그것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죠. 그죠? 페이스북은 어떤가요? 예. 페이스북도 내가 올린 컨텐츠를 소비하는 내가 생산자일 수도 있죠. 막 셀카 찍어서 사진 올리고 뭐 내가 뭐 먹었다는 거 광고하고 그죠? 내 친구들 거 보면서 또 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죠? 생산자와 소비 연결 플랫폼도 페이스북이고요. 또 요즘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이기도 하지만 카카오 택시 그죠? 혹은 뭐 카카오 헤어 이러면서 또 생산자와 소비 연결되는 플랫폼 바뀌고 있죠. 그죠? 또 아마존 최근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넘어서 전 세계 1위 그 부자가 됐어요. 아마존의 그 대표가 여기도 처음에는 책방이었어요. 인터넷 책방. 하지만 지금은 음식도 하고요. 별거 다 해요. 유통 채널의 플랫폼이죠. 그렇죠? 자, 요즘의 패러다임은요 제조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과 공유의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부가 만들어지고 있죠. 흑사革명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왜 못 만들어요? 예. 이런 거 만들면 좋겠죠, 그때. 그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겠죠? 나도 이런 플랫폼 있고 내가 그냥 자고 일하면 내 아침에 통장에 얼마나 하는지만 보면 되는 그런 것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일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김민기 의원님을 제가 뵙고서는 아메에 대한 컨셉을 들어봤어요. 예,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뽑았던 키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개인의 취향 데이터와 고정 비용의 수익화와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여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금 뜨고 있는 이 회사가 공유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개인의 취향 데이터는요, 인공지능이 측만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개인 취향 데이터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유용하고요. 개인 취향 데이터는 수시로 바뀝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의 데이터와 미래 데이터의 차이가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예요. 저는 원래 어릴 때 자동차 좋아한 게 뭐냐면은 스포츠카죠, 스포츠카. 20대 때는. 혼자 타잖아요. 그죠? 야, 타! 하기도 괜찮고.
그죠? 근데 애 새아빠가 되니까 지금은 기아 카니발에 몰아요. 스포츠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근데 누군가가 저를 알았다고 치고 오랫동안 대화가 없던 친구가 야, 너 스포츠카 좋아했었잖아 하고 스포츠카 저한테 팔라 그러면 제가 살까요?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왜냐면 제가 애가 셋이기 때문에. 그죠? 취향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도 찢어진 청바지 막 입고 막 예쁘게 뭐 섹시하게 화장하고 다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안 하시죠. 예, 아이를 키우면서 몸매 망가져? 피부 망가져? 그럴 수 있으니까. 그죠? 개인의 취향 데이터는요, 어떻게 얻느냐?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오래 쌓을수록 얻는 데이터가 개인 취향 데이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가 제품을 봤더니만 그 제품 자체가 생활 필수품이라는 얘기죠. 생활 필수품.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아메이는 제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 데이터는 인간이 가장 잘 갖고 있고 그 인공지능 대체하기가 어렵고 또 관계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가 아메이가 굉장히 적합한 사업이다 라고 저는 느꼈던 거예요. 제 사업적 관점에서는. 그리고 내가 매일 쓰는 고정 비용을 쓰는 거니까 제가 가상현실에서 가상현실 여러분들 가상현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집에서 가상현실 사겠다는 마음 먹은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엄청나게 빡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필품을 누구나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의 시장의 크기와 이 사업의 크기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 느낀 거예요. 마지막은 플랫폼. 저는 그 좀 오후잠이 넓어갖고 제가 쓰는 제품에 대해서 잘 얘기해요. 친구들에게. 야, 그 차 사지 마. 그 차 완전 꾸졌어.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 차 완전 좋아. 하면서 전 차를 좋아하니까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자동차 회사 저한테 돈 줍니까? 하나 주지 않죠. 그죠? 근데 아메이는 그런 구정을 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구정 광고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구정 광고를 하면서 돈을 줄 수가 있고 그것이 나의 소비자의 플랫폼이 돼서 내가 자고 일어나면 누가 사는 구조가 된다는 것을 이제 김민기 리더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봤어요. 오,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뭐래도 안 돼요. 근데 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거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기 제가 참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업도 하면서 결국에는 AI가 볼 수 없는 개인 취향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고정 비용을 수입할 수 있고 그것이 제가 시간이 쌓이면 플랫폼이 돼서 지금 페이스북이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개인의 취향 데이터와 고정비용의 수익화와 플랫폼 구축을 저는 아메로 가능하겠다. 예. 저처럼 뭔가 그 기술 쪽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쪽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 아닌 사람 한다 그러면은 내가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직장인이다, 뭐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실은 아메라는 사업 기회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